자, 경찰계물은 2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한 대로 이번 시간부터는 경찰 조직 관리의 개념 및 기본 원리, 경찰 조직의 기본 원리 등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의 개념에 관해서 막스 베버라는 학자는 조직이란 과연 뭔가에 관해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결합되는 것으로서 구성원들, 그 조직을 구성하는 구성원들, 사람들이겠죠. 구성원들 간에 상호작용하는 서로 작용하는 인간들의 협동 집단을 조직이라고 한다라고 누가 막스 베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다음 중 막스 베버의 조직의 정의는 이런 형태의 문제는 나오지는 않을 테니 이게 막스 베버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밑에 있는 에치오니가 말하는 조직의 개념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굳이 이 문장을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다만 조직이라는 것의 개념에서 핵심 구성 요소, 조직이라는 용어를 구성하는 개념적 구성 요소들 중에서 핵심적인 용어가 목적, 그죠? 조직은 같은 목표를 추구한다고 했죠. 그죠?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결합된 것으로서 막스는 상호작용하는, 그죠? 서로 상호작용하는 인간들의 협동 집단이라고 하면서 목적과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춰서 조직을 개념 정의하고자 했고요. 에치오니는 특정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구성 또는 재구성되는 사회 집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또 의도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결정을 했다거나 또는 부모님들께서 여러분들을 선정을 해서, 그쵸? 임용하듯이, 경찰 임용을 하듯이 뽑아서 의도적으로 구성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가족을 일종의 행정학에서 이야기하는 조직이라고 보지는 않죠. 에치오니의 개념에 따르면. 그래서 조직의 개념을 이 정도로 하고, 막스 베버라는 학자는 유명한 행정학자인데 이 막스 베버는 관료제라는 어떤 제도, 조직의 어떤 조직 편성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인, 조직의 형태 중에 하나인 관료제의 특징을 제시를 했는데, 뭐라고 제시를 했냐면, 관료제의 특징이 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막스 베버에 따르면 관료의 권한과 직무 범위는 관료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그리고 그 직무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는 뭐에 의해서 규정된다? 법규에 의해서 규정되며, 업무는 자의성이나 자기 마음대로 또는 개인적 선호가 배제된 채 이 법규에서 규정된 법규에 따라서 행해진다. 즉 여러분들이 경찰관으로 입직을 하게 되면 갑과 을이 서로 틀림없이 이제 서로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갑은 을이 자신을 폭행했다. 그리고 을은 갑이 자신을 폭행했다. 근데 여러분들이 쌍방 이야기를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는 여러분들의 개인적 선호로는 약간데, 갑은 어릴 때 여러분들이 좋지 않은 경험을 하게 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친구랑 많이 닮았어요. 그죠? 그냥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건 을이겠죠? 을의 말을 더 자신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쵸? 신뢰하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을의 말에 더 선호하고 더 신뢰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조서를 쓰고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는 증거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정해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선호 이런 것들은 물론 100% 완벽하게 그럴 수는 없죠. 사람이다 보니까. 하지만 그걸 배제하고 규정에 의해서, 증거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업무를 봐야겠죠. 그렇죠? 그런 의미고요. 업무의 자의성이나 개인적 선호가 배제된 채 규정된 법규에 따라 행해진다라는 개념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 그다음 두 번째, 박스웨어가 제시한 관료제의 특징 두 번째, 권위는 공식적 업무를 실행하는 특정 개인이 아니라 어디에 관직에 속한다. 즉 어, 권위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김은기라는 한 개인에게 속하는 게 아니라 어디 교수가 물론 관직은 아니지만 그죠? 이 직에 권위가 속해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개인이 아무리 뭐 인격적으로 성숙을 했건 성숙을 하지 않았건 그죠? 그 직에 그 개인이 앉아 있다면 그 직에 대해서 권위가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명령을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죠? 관료제 하에서는 그다음 직무조직은 계층제적 구조로 되어 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일종의 계급제겠죠. 이런 형태로 그렇죠. 이렇게 계층을 이루어서 직무 조직이 이루어져 있다. 관료제에서는 뭐 과장이 있고 계장이 있고 과장 한 명 밑에 계장이 뭐 4명, 5명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계장 한 명 밑에 또 팀장이 3명, 4명. 그죠? 이런 형태로 계층제로 계급제 형태로 계층제적 구조로 되어 있다. 그다음 이 관료제에서는 구두가 아니라 말이 아니라 서류에 의해서 직무 수행이 이루어지고 그 기록은 장기간 보존된다. 왜냐하면 이 계층제로 이루어져 있는 관료제는 이 계층에 따라서 계급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권한과 그리고 책임의 크기가 다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팀장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경우에 계장에게 결제를 부탁하겠죠. 결정을 해달라고. 그렇죠? 그럼 계장도 본인에게 결정할 권한이 없다면 누구에게? 과장에게.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떤 권한 행사를 하게 되면 그 권한 행사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만약 누가 이런 어떤 행위 권한에 근거해서 어떤 행위를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면 그렇죠? 말로만 해버리고 지나가 버린다면 나중에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겠죠. 내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서류에 의해서 직무 수행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기록을 장기간 보존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그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누구의 책임인지 그죠 그런 것들을 따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엄격하게 공사가 구별되죠. 계층제이다 보니 그렇죠. 그리고 전문 지식과 기술을 지닌 관료가 직무를 담당하게 되고 따라서 관료들은 시험이나 자격증과 같은 기술적 기준에 의해서 채용되고 업무 수행을 위해서 훈련을 받게 되죠. 여러분들도 경찰은 법 집행 전문가죠. 그렇죠? 경찰을 잘 모르는 어떤 분들은 경찰은 열정만 있으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법 집행 전문가여야만 하죠. 경찰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몇 년에 길게는 몇 년에 걸쳐서 채용 시험 준비를 하고요. 그렇죠? 시험을 통과해서 채용이 되고 그리고 입직하게 되면 순경으로 여러분들이 입직하는 경우에는 약 6개월여 동안 중앙경찰학교에서 훈련을 받죠. 그죠? 그리고 입직한 이후에도 뭐 직무 교육을 다양하게 받게 되죠. 그다음 이 관료제의 특징 7번째는 직무 수행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급료를 받고요. 승진도 하고 퇴직금 이런 직업적 보상을 받고 또 승진의 경우에는 선임 순이나 즉 누가 먼저 들어온 사람 순으로 그렇죠? 뭐 일반적으로 뭐 호봉 같은 호봉이 높은 사람을 먼저 승진을 시킨다거나 하는 그렇죠? 아니면 실적 검거 실적이라든가 뭐 등등 또는 양자 모두를 기초로 상급자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된다. 경찰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경찰의 경우에도 근속 승진이라는 제도도 있고요.
그리고 뭐 특별 승진이라는 제도도 있고 심사 승진, 시험 승진 이런 제도들이 존재하죠. 뭐 양자 모듈을 기초로 한다거나 뭐 선임 순위를 기초로 한다거나 능력이나 또는 실적 이걸 기준으로 승진을 한다거나. 그다음 관료조직에서의 구성원은 신분 계급에 의한 관계가 아니라 뭐다? 계약 관계다라는 거죠. 즉 경찰서장과 경찰서 과장, 보통 뭐 총경이라고 했죠. 총경 계급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과장은 경정 계급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이 둘이 신분 계급에 따라서 뭐 경찰서장이 뭐 귀족 출신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죠. 그렇죠? 이 둘이 직접 계약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일종의 계약 관계로서 뭐 신분 계급에 의한 관계는 아니다. 계약 관계다. 우리가 일반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예컨대 사장과 뭘 하죠? 고용 계약을 하죠. 그렇죠? 사장, 갑, 직원, 을이 서로 고용 계약을 하죠. 나는 뭐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사장은 뭐 나는 월급을 주겠다. 뭐 이런 형태의 고용 계약을 하죠. 그런 것처럼 계약 관계다라는 거예요. 국가와 공무원, 그렇죠? 관료제의 대표적인 게 주로 공무원이나 경찰 공무원이겠죠. 자, 요런 8가지가 막스 베버가 제시한 관료제의 특징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고요. 제가 다른 시간에 경찰학 총론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무조건 외우려고 들지 말고 이 8가지 중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관료제의 특징이라고 합리적으로 관료제의 개념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했는데 내가 이해한 관료제의 개념에서는 이런 특징이 나올 수가 없는데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뭐 굳이 일일이 이 글자 하나하나를 다 외울 필요는 없다. 나중에 공부 방법론에 관해서는 또 여러분들과 만나서 강의실에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 조직 관리 첫 번째 경찰 조직 관리 개념 및 기본 원리 두 번째 경찰 조직 관리 기본 원리. 제가 지난주에 과제를 뭐 로버트 필경의 경찰 조직 관리 기본 원리에 관해서 조사를 해서 제출을 하라라고 했었는데 아주 다양하게 학생들이 제출을 했어요. 왜냐하면 로버트 필경은 원래 즉 치안 활동의 기본 원칙이라는 걸 제시를 했어요. 엄밀히 말해서는 경찰 조직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 원칙이라기보다는 뭐 어떤 경찰 활동 이 전반적인 것에 대한 기본 원리를 제시를 했죠. 그래서 13개가 존재해요. 근데 그 중에서 경찰의 조직을 구성하는 데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 것이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학자들이 이렇게 빼놓은 거죠. 7개 정도를. 로버트 필은 1829년에 영국의 수도 경찰청을 만든 분이에요. 그래서 서 로버트 필이라고 해서 로버트 필경 뒤에 경을 붙이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하죠. 그런 교재들도. 어쨌든 로버트 필이 제시한 경찰 조직의 기본 원리는 뭐 경찰은 스테이블하고 안정적이고 능률적이며 군대식으로 조직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경찰은 입법부나 사법부가 아니라 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시간과 지역을 고려해서 경찰력의 배치가 뭐 지역 특성을 고려해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이겠죠. 뭐 시간 같은 경우에도 예컨대 범죄가 더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 예를 들어서 경찰을 좀 집중적으로 배치를 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시기에는 조금만 배치를 한다거나 하는 그렇죠. 그리고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경찰을 많이 배치를 한다거나 그렇죠. 그런 시간과 지역을 기준으로 시간적 특성,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경찰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 경찰로 근무하기에 적격한 사람을 선발하고 훈련하는 건 능률성, 경찰 조직이 얼마나 능률적인가의 근본이다, 핵심이다. 그렇죠? 그래서 뭐 사실은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인사가 완사. 그죠? 여기서 말하는 인사라는 건 뭐 채용부터 시작해서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사람을 뽑아다가 쓰는 거, 그렇죠? 뭐그 승진, 그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직에서 가장 큰 조직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다. 연결성의 근본이다. 그리고 경찰 본부는 중앙에 위치하고 시민이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접근성이 높아야 한다. 그리고 경찰 기록은 경찰력의 적절한 배치를 위해서 필요하다. 왜 경찰 기록은 경찰력의 적절한 배치를 위해서 필요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런 뭐 지역이 있는데 뭐 A, B, C, D, E 지역이 있다고 합시다. B 지역에서는 평균적으로 5년 동안 매주 10건의 사건이 발생을 해요. 이 지역에서는 매주 1건의 사건이 발생을 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5년 동안 평균 이걸 알려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기록, 즉 통계적인 기록을 해 둬야겠죠. 그렇죠? 이걸 해두지 않는다면 나중에 이 지역에서는 사건이 많이 발생했던가, 이 지역에서 사건이 많이 발생했던가, 10건 발생하는 곳에다가는 경찰력을 1명을 배치를 해놓고 매주 1건 발생하는 곳에는 경찰을 100명을 배치를 했다. 그건 정말 비효율적인 경찰력 배치이죠. 적절하지 못한 배치죠. 그런 의미에서 경찰 기록은 경찰력 배치를 적절한 배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다. 그리고 경찰의 기본적인 임무는 범죄를 예방하고 무질서를 예방하는 것이다 라고 누가? 로버트 필 경이, 로버트 필, 영국의 수도 경찰청을 1829년 최초로 창설했던 로버트 필 경이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자, 경찰 조직 관리의 유형, 경찰 조직의 경찰 조직의 유형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조직은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뭐 크게 개선 조직과 참모 조직 이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개선 조직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개선, 라인이죠. 선, 그렇죠? 계층을 이루어서 내려오는 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개선은, 라인은 경찰 기능의 중추적인 위치에 있고, 이러실까요? 국장, 그리고 뭐 과장, 그죠? 이렇게 내려온다라는 거죠. 개선 조직은 중추적인 위치에 있으며 법령을 집행하고 정책을 결정하며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봉사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라는 거죠. 즉 경찰청장 이하 생활안전국 국장, 그리고 생활안전과장 국장, 그죠? 청장 이하 청장, 그리고 생활안전국장. 이제 우리나라 경찰청의 조직도 있는데요. 이건 과거 거예요. 사실은 최근 것도 있기는 한데 그걸 이제 스크린샷을 뜨기가 아마 여러분들 경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좌우로 스크롤 해야 될 정도로 너무 커서 축소도 안 되고 예전 걸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경찰청 이하 생활안전국, 그리고 생활안전과, 요게 바로 개선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은 뭘 한다? 생활안전과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순찰, 그렇죠? 범죄 예방, 이런 업무를 담당하죠, 그렇죠? 그래서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을 결정하고 예컨대, 그리고 국민에게 범죄 예방이라는, 그렇죠? 순찰을 돈다가 범죄 예방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봉사하는 임무를 이 개선 조직은 담당하고 있죠. 뭐 청장, 국장, 과장, 그렇죠? 이 개선 조직의 장점은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죠. 권한은 이 사람이, 청장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죠. 뭐 사람이라고 하기는
사실은 틀린 말이죠. 기관이죠. 말이 나와서 대통령은 사람이 아니죠. 대통령이라는 헌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기관의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이 기관에서 직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지 대통령은 기관이죠. 그렇죠? 경찰청장도 기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찰청장이 권한과 책임이 가장 크겠죠. 그리고 국장은 과장보다는 그 책임과 권한이 클 거고요. 권한과 책임이 클 거고 엄밀히 말하면 권한이 크고 책임이 무겁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한계가 명확하여 업무 수행이 능률적이죠. 그렇죠? 이 일은 이 결정은 누구의 권한인가 이걸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미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단일 기관으로 구성되어 정책 결정이 신속히 요 수직 라인으로만 보면 그렇죠. 단일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정책 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진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 업무가 단순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조직에 적합하다. 즉 뭐 순찰이나 범죄 예방 이런 업무만을 담당하는 거죠. 생활안전국은. 그렇죠. 그래서 단순하고 비용이 적게 든 상대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업무가 단순하다. 생활안전국의 업무가 단순하다라는 개념은 아니죠. 뒤에 나오는 뭐 참모 조직에 비해서 업무가 단순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조직에 적합하다. 뭐가 개선 조직이. 그리고 이 개선 조직에서는 상급자죠. 그렇죠? 강력한 통솔력을 행사할 수 있고 조직 목적을 직접 수행하죠. 그래서 국민에게 직접적인 봉사를 한다. 이게 개선 조직의 장점이고요. 그 다음으로 참모 조직. 참모 조직은 개선 조직을 보조 지원하기 위한 조직. 뭐 기획조정관, 감사관, 그죠? 정보와 장비 정책관, 경무인사 기획관. 지금 이게 다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많이 뭐 대변인 이런 조직들이 다 뭐다? 스태프 참모 조직이다. 그렇죠? 개선 조직을 보조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인사행정, 교육훈련, 공공관계 PR을 주로 이 대변인실에서 담당하죠. 그리고 뭐 감사관에서 감찰 담당실에서 그렇죠. 그래서 뭐 정보, 연구기획, 예산, 통제, 범죄 분석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라는 거죠. 이 범죄 분석을 뭐 예를 들어 범죄 분석 담당관이 있다. 범죄 분석을 통해서 그쵸? 개선 조직인 생활안전국에 야 너는 이번에 대전광역시에 뭐 이 구에서 요즘에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뭐 집중 이 시간대에 많이 발생하니까 뭐 저녁 시간대에 이 지역에 이 시간대에 순찰을 좀 더 강화하는 게 어떨까? 그렇죠? 그래서 보조 지원하고 있죠. 개선 조직은 참모 조직은 개선 조직을 참모 조직의 장점은 기관장의 통솔 범위를 확대시킨다. 통솔 범위라는 개념은 뒤에 한 번 더 이제 그 경찰 조직 관리의 원리에서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기관장 뭐 경찰서 같은 예를 들어서 경찰서의 기관장은 서장이겠죠. 그죠? 이 통솔 범위를 확대시킨다라는 거죠. 직접 통솔할 수 있는 부하 직원들 이 개선 조직의 범위를 더 확대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계가 있는 존재죠. 그래서 모든 걸 다 잘 알 수는 없는데 이런 도와주는 참모 조직이 있다면 훨씬 더 많은 개선 조직을 거느린다거나 그렇죠. 통솔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더 넓힐 수 있겠다. 그렇죠. 그다음 기관장이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 여러분들이 굳이 어렵게 암기를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이해하는 방향으로 하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하는 시점이 온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수월하게 또는 기억이 조금 더 오래 가도록. 자, 그 다음에 기관장이 보다 합리적 지시를 할 수 있고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예를 들어 범죄 분석이라고 해봅시다.
범죄 분석 담당관이라는 참모 조직이 있다. 스태프가 있다. 자, 이 스태프가 있을 때와 첫 번째 있을 때, 두 번째 없을 때 조언을 하는 거죠. 근데 청장이 예를 들어 생활안전국장에게 지시를 하는데 청장 고향이 예를 들어서 울산이다. 야, 울산에 요즘 범죄가 심각한 것 같으니 울산에 그 울산 지방 경찰청 인력을 좀 더 늘려서 새로 뽑는 신규 경찰관들을 50%를 울산에 투입을 해. 그죠? 이건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어떤 지시를 했다라기보다는 자신의 그냥 감에 의해서 늘어난 것 같은데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범죄 분석 담당관이 있어서 이 담당관이 청장님, 울산은 청장님께서는 뭐 범죄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계신다고 하지만 통계 자료를 보면 범죄가 가장 증가한 지역은 대전입니다. 울산은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해왔고 지금 10년째 범죄율이 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라고 보조 지원해주면 어떻게 된다? 그 데이터와 근거를 가지고 좀 더 합리적인, 그죠? 지시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이 참모조직 스태프는 이런 장점을 갖는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업무의 수평적인 조정과 협조를 가능하게 한다. 근데 뭐 생활안전국, 수사국, 사이버안전국, 교통국 서로 다른 이 개선 조직들 간에는 서로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야, 이거 내 일이 아니야. 너네 부서 일 아니니? 그렇죠? 뭐 업무 떠밀기라든가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뭐 조정한다거나 중재를 한다거나, 그렇죠? 그런 역할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뭐가 스태프, 즉 참모 조직이 그런 장점이 존재한다. 그다음 조직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신축적으로.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개선 조직의 장점으로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다라고 했죠, 그렇죠? 업무 효율성은 높다 그랬어요. 생활안전국의 권한과 책임, 그렇죠? 그리고 뭐 국장의 그리고 과장의, 그렇죠? 근데 항상 우리가 예상했던, 근데 이제 권한과 책임을 설정할 때는 기존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들이나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을 기준으로 요 일은 생활안전국에서 할 거, 요 일은 뭐 생활안전과에서 할 거, 요 일은 생활질서과에서 할 것, 이렇게 그 담당이 되는 권한이나 업무들을 배분을 해 둔단 말이죠. 근데 사회는 매우 빠르게 변화를 하죠.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들이, 그런 사건들이,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경우에 이런 참모 조직이 업무의 수평적인 조정과 협조를 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이런 예상치 못했던 특별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좀 더 탄력성 있게, 신축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 드디어 경찰 조직 편성의 원리입니다. 경찰 조직 편성의 원리라는 건 14만 정도가 되죠. 경찰이 약 14만 정도, 이 중에 뭐 지금 현재 있는 의경, 전의경을 포함해서 그렇지만 14만 정도나 되는 이 복잡하고 거대한 경찰 조직을 어떻게 조직할 건가, 어떻게 능률적이고 또 합리적으로 조직을 할 것인가, 그죠? 편성 조직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그 조직을 관리할 것인가, 그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능률적으로, 합리적으로 편성 관리해서 경찰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조직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원칙이 있을 것이다. 그 원칙이 바로 뭐다? 경찰 조직의 편성 원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계층제의 원리, 그렇죠? 두 번째는 통솔 범위의 원리, 세 번째는 명령 통일의 원리, 네 번째는 전문화의 원리, 그리고 다섯 번째로 조정 및 통합의 원리.
이렇게 5가지가 경찰 조직의 편성 원리라고 할 수 있다. 5가지가. 그래서 먼저 명령 통일의 원리. 먼저 이게 아니죠. 예, 미안합니다. 자, 계층제의 원리부터 살펴보면, 계층제의 원리란 아까 우리가 막스 베버의 관료제 할 때 직무 조직은 계층제적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죠? 경찰 조직을 편성할 때는 계층제의 원리에 따라서 편성해야 한다. 즉, 그죠? 권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서 직무를 계층화함으로써 상하 계층 간의 직무상 지휘하고 상위 감독, 그리고 하는 복종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관계에 있도록 조직하는 원리를 바로 뭐라고 한다? 계층제의 원리라고 한다. 왜냐면 이건 또 아까 로버트 필이 이야기한, 그죠? 군대식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그죠? 이거와도 관련이 있죠. 이 계층제의 조직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군대가 그렇죠. 돌격 앞으로라고 하면 다 돌격 앞으로 하죠. 그죠? 만약에 이렇게 지휘감독 복종 관계가 아니라 다 똑같이 수평적인 관계라고 하면 누구 말을 들을 거예요? 그죠? 소위 말해서 사공이 많으면, 이건 뒤에 그 명령통일을 원리할 때도 나오겠지만, 배가 어디로 간다? 산으로 갈 수 있겠죠. 근데 이 표현이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게, 이 표현이 계층제의 원리하고 맞는 표현은 아니에요. 오히려 통솔범위의 아니 그 명령통일의 원리 뒤에 설명할 사공은 한 명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명령통일의 원리는 이걸 표현하는 용어가 되겠어요. 사실은. 근데 왜 경찰을 계층제로 만들어야 계층제의 원리에 따라서 조직을 해야 되느냐, 편성해야 되느냐, 그리고 왜 계층제의 장점 중에 지휘 명령이 신속한 수행이 가능하냐, 그걸 설명하기 위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평적이 아니라 이렇게 수직적으로 계층을 이루어서 조직을 함으로 인해서 지휘 명령이 신속하게 수행되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경찰의 임무는 다른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좀 특수한 점이 좀 있죠. 일반 행정에 비해서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돌발성과 긴급성이에요. 일반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일반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이 돌발성이나 긴급성이 경찰보다 상대적으로 낮죠. 왜냐하면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는 갑자기 무슨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죠. 갑자기 업무 시간 예를 들어서 9시부터 6시까지로 갑시다. 오후 6시까지 요 사이에서 본인의 어떤 기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을 발급을 해주세요라든가, 그렇죠? 자동차 세금을 내러 왔어요라든가, 그렇죠? 이런 일들이 업무 시간 중에 발생을 하죠. 그죠?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빨리 발급해 주세요. 물론 빨리 발급을 해달라고는 하겠지만, 그게 빨리 발급을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나는 긴급한 일은 아니죠. 하지만 경찰은 112 신고가 들어오면 5분 안에 도착을 해야겠죠. 그렇죠? 긴급하게. 그죠? 긴급한 일들이 많죠. 그리고 그 일들이 언제 발생할지도 몰라요. 그죠? 전혀 생각지도 않은 시점에 갑자기 사건이 발생을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렇다면 이런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자,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권한과 책임이 아주 평등하게, 권한과 책임이 수평적으로 분배되어 있으면, 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너는 어때? 아니야, 난 좀 반대야. 이렇게 탁상공론하고 있을 시간이 없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전문적이고, 그리고
아주 합리적인 지휘관이 명령을 내리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계층제는 이러한 장점을 가지기 때문에 지휘 명령이 신속한 수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기 때문에 계층제의 원리에 맞춰서 경찰 조직을 편성해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 권한과 책임의 한계의 경우이기도 하고요. 계층제는 그렇죠. 위로 올라갈수록 책임과 권한과 책임의 크기는 상위치로 갈수록 크다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 내부 통제를 통한 업무의 신중한 처리가 가능하다. 그죠? 상급자가 하급자를 감독하죠. 이게 내부 통제죠. 그래서 뭐 감찰, 그렇죠? 뭐 여러분들이 TV를 보면 수사물이나 경찰 관련된 드라마 같은 것들을 보면 감찰하는 경찰관들이 아니 왜 총을 쐈어? 그때 꼭 총을 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경우였니? 그렇죠? 그럼 뭐 통제를 하죠. 그래서 내부 통제를 통한 업무의 신중한 처리가 가능하다. 또 한편으로는 내부 통제를 통한 업무의 신중한 처리라는 건 자, 맨 하급자가 어떤 기한을 올렸어요.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상급자가 그냥 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나요? 본인도 한 번 더 고민을 하죠. 그럼 또 위에 예를 들어서 뭐 과장이 결제를 올리고 서장이 결제를 올렸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의 어떤 심사숙고하는 과정을 거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과정 절차 자체가 일종의 또 내부 통제 기능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업무를 신중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다음 조직 내 갈등 조절의 수단. 예컨대 조직 내에 서를 예를 들어서 합시다. 경찰서를 A 경찰서가 있겠죠. A 경찰서가 있다고 합시다. 경찰서 내에 뭐 또 개선 조직으로 뭐 생활안전과, 수사과, 뭐 형사과, 교통과, 뭐 여성 청소년과 뭐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서로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야 이거 내 일 아니야, 네 일이야. 이거 네 일이야. 아까 우리가 뭐 스태프 즉 참모 조직에서 뭐 그걸 조정한다라는 이야기도 했는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조직 내 갈등 조절은 개선 조직의 경우에는 서장이 예를 들어서 야 네가 해라고 하면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없겠죠. 그렇죠? 조직 내 갈등 조절의 수단으로도 좀 장점이 있다라는 게 이 계층제. 그리고 승진의 위. 과장은 서장이 되고 싶겠죠. 계장은 과장으로 승진하고 싶겠죠. 그렇죠? 왜냐면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사람은 누구나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싶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계층제는 내가 승진하고 싶다. 승진하고 싶으면 또 일을 더 열심히 하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죠. 그런 유도제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다음 조직의 질서 및 통일성의 확보. 서장이 딱 잡아서 그렇죠. 서장의 어떤 그런 그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관에 따라서 물론 법률의 범위 내에서 한계 내에서겠지만 그 법률에 따라서겠지만 그 조직을 좀 통일성 있게 그죠 운영해 갈 수가 있다. 그다음에 업무의 적정 배분. 물론 이 서장이 상급자가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전제하에서 합리적일 때 업무를 적절하게 배분하는 데도 계층제는 도움이 된다. 그리고 뭐 물론 이 업무는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이미 계층제에서는 나눠져 있죠. 그죠? 서장이 마음대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마음대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층제에서는 법규에서 규정에 의해서 이미 적정 배분이 이루어져 있다. 자, 단점은 기관장의 독단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그다음 동태적 인간관계 형성을 저해하고, 그렇죠? 왜냐면 일종의 이게 계급제다 보니까, 그렇죠?
뭔가 정적인 계급에 따라서 정적인 인간관계만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 조직이 경직화될 경우가 많다라는 게 단점이죠. 그리고 이 계층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각각의 계층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증가한다라는 단점도 존재하고 의사소통이 왜곡되죠. 예를 들어 서장이 자 우리 이번 뭐 어떤 이런 찬양책을 아주 민주적으로 한번 결정을 합시다. 정책을 만듭시다. 말단 순경부터 시작해서 그죠? 다 모아놓고 그 사이에 있는 인원들을 모아놓고 자 민주적으로 자유롭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내 생각엔 이게 좋은 것 같은데 뭐 약한데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뭐 그런 거 있죠. 서장님 우스갯소리로 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서장, 과장, 순경들, 뭐 경장들 모여서 중국집을 갔는데 서장님이 그러시죠. 아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시켜 마음껏 시켜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시켜. 순경은 그런 순경들 그리고 부하 직원들한테 서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서장은 난 짜장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순경이 아 저도 짜장면 좋아합니다. 짜장면 먹겠습니다라고 했단 말이죠. 사실은 짬뽕을 좋아하는데 또는 뭐 탕수육을 좋아하는데 탕수육을 먹고 싶었는데 그렇죠? 근데 서장은 아 A 순경도 짜장면을 좋아하는구나라고 그렇죠? 둘이 의사소통을 한 거예요. 그렇죠? 저는 짜장면을 좋아합니다라고 서장님에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실상은 탕수육을 좋아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계층주에서는 자신이 진짜 어떤 그 진심을 말하기가 좀 힘들죠. 그렇죠? 동서적인 관계 형성이 저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소통이 왜곡되어 있죠. 그런 단점이 존재한다. 그 다음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의 신속 도입이 곤란하다라는 점 따라서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조직의 적응이 낮다라는 거. 그 다음 이 계층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사람은 누구나 평등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지배하는 신분상의 상하 관계가 형성된다라는 어떤 뭐 일종의 윤리적인 또는 도덕적인 또는 철학적인 그죠? 관점에서 단점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시간이 일단은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을 못할 것 같네요. 자, 다음 시간에 경찰 조직 편성의 원리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이번 주 그 2주차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두 번째 경찰 조직 편성 원리인 통솔 범위의